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오늘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장자는 .css입니다. HTML, XHTML 등의 마크업 언어에 종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XML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크업 언어의 종속형이기 때문에 홀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CSS로 코딩을 해서 CSS 홀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크업 언어에 종속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CSS는 W3C 표준이며 HTML5 웹 표준에서 그 사용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CSS는 마크업 언어의 레이아웃이나 스타일 등을 정의할 때 사용이 됩니다. 특히 PC나 모바일 사이트를 혼용으로 사용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CSS는 소스가 오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어 두었던 개인 클라우드 웹사이트에 실제로 CSS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만 알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S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창 위에 종이 모양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이름의 CSS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파파 레오.css로 저는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웹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언어가 지원이 되는 UTF-8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캐릭터셋을 UTF-8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교육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CSS는 태그에서 id나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선 div가 열리고 닫혔죠. 자, 그런데 이 위에다가 우리 하나를 더 줘보자고요. 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홈페이지의 모든 부분을 감싸는 div를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닫히는 부분에도 div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 div로 시작을 해서 div로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부분들이고요. 자, 이 div를 id를 wrap라고 해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해당 이름은 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그 CSS를 처음 배우시게 될 때 wrap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섹션을 통해서 부분 이제 분리를 해서 보통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가장 앞쪽에서 감싸고 있는 부분을 wrap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wrap라고 정의를 했으면 CSS에서 id의 경우에는 샵을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rap는 중괄호를 열고 닫아 주시고요. width width를 100%로 잡아주면 되겠죠. div로 정의된 wrap가 바로 이 모든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의 내용이 감싸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냥 100%만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거를 클래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사용을 하고요. 탑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태그 내에서 id와 클래스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id는 유일하게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클래스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분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를 감싸는 부분은 id로 정의를 해도 뭐 괜찮지만 섹션 파트 부분에서는 와프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 섹션 파트에서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탑이라고 해주고요. 이 부분을 이 스타일을 이제 지워도 됩니다. 지우고 이 클래스 부분에 클래스는 점으로 찍어 주시고요. 탑이라고 아까 전에 정의를 했던 이 부분을 이제 클래스에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아까 이 탑의 스타일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줬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탑은 정의가 됐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섹션 파트이긴 한데요.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메인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들이 지금 스타일들이 다 동일하죠. 레프트 10%에 그리고 위드스 100%로 지금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그냥 메인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메인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인의 스타일을 CSS 파일에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기존의 스타일 태그에 있는 스타일은 이제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메인에 대한 클래스는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다르네요. 이 부분은 처음에 이 화면이죠. 클래스로 L박스라고 줄게요. 로그인 박스라고 해서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자, L박스로 줬고요. 클래스 L박스 내용은 정렬이 센터네요. 자, 정렬 센터로 잡아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손댈 필요 없고요. 로그인이 됐을 때 이제 화면들인데, 자, 이 부분도 다 동일해요. 지금 백그라운드에서부터. 그럼 이 부분은 L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후에 이제 메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클래스를 L 메인으로 주고요. 스타일은 복사를 해서 L 메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L 메인으로 바꿔주고요. 이 스타일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똑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부분,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요. 또 이 부분도 똑같았죠. 이 부분도 L메인으로 주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여기 또 있네요. 자, 이 부분도 L메인으로 주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남네요. 지금 메인으로 돌아가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 속성이 다 동일해요.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 정렬 부분은 자, L박스로 줬잖아요. 그럼 클래스 그냥 L박스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기 때문에요. 클래스 L박스로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웹사이트를 실제로 개발을 한다라고 치면 이런 정렬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TAC라고 해서 이제 그 이 클래스 명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한번 볼게요. 백그라운드 D2 100% 센터 그리고 이건 다르네요. 다르니까 이거는 버텀이라고 해서 따로 주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밑에 부분이니까 그럼 이것도 클래스를 버텀으로 이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웹사이트의 태그의 속성들은 전부 CSS 파일로 옮겨졌습니다. 다 옮겨졌죠? 그러면 소스가 이제 태그의 소스들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자, 이 클래스 메인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CSS 파일에서 이 점 메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클래스 탑이 자, 이 점 탑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쪽을 포장하고 있는 게 이 ID rough라고 하는 부분이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용을 할 때는 이 ID를 앞에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 rough 안에 탑, rough 안에 메인, rough 안에 L박스, rough 안에 L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실제로는 좋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태그에서 헤드 부분에 우리가 링크를 적용을 해서 CSS 파일을 이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papareo.css 파일을 지금 만들어 놓은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그 아래 문장에서부터는 태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러와 줬습니다. 지금 같은 성상의 경로에 있기 때문에 바로 파일명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경로가 따로 있어. 그리고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CSS 파일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CSS 파일도 별도의 폴더를 이제 만들어서 동일하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우선은 이 부분은 제외를 할게요. 제외를 하고 CSS가 없을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일을 다 빼버렸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링크 태그를 적용을 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CSS 파일 저장을 안 했죠?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이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CSS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캐시를 한 번씩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더보기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한 번씩 해주셔야 합니다.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랑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이 부분을 이제 지워주셔야 돼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때요? 캐시를 삭제하고 들어오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태그에 그냥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여백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선 마진하고 이제 패딩 같은 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아스테리스크를 써서 이 아스테리스크 표시가 모든 부분이거든요. 모든 태그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사용을 해서 뭐 폰트의 크기라든지 이제 색상 그리고 패딩과 마진 값을 이제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요. 새로 고칠만 하니까 자, 어때요?
모든 부분에 이제 패딩하고 마진값이 0이 되면서 이 여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또 이렇게 두니까 또 보기가 싫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각각의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좀 여백을 이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아까 어디였을까요? 로그인 박스 부분. 자, 로그인 박스 부분 L박스였네요. 자, 그러면 이 L박스 밑에 여백을 줘서 조금 버튼하고 떨어지게 해주겠습니다. 자, 패딩 값으로요. 상 위의 값이에요. 제일 처음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측의 값. 그리고 세 번째가 아래의 값.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좌측의 값이죠.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아래에 있는 부분만 10픽셀만큼 줘서 여백을 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이렇게 10픽셀만큼 밑으로 이제 여백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만 14세 이상으로 체크를 하고요. 여백이 다 사라졌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였죠? 아까 전에 메인이었네요. 그럼 메인도 마찬가지로 이 패딩 값으로 조정을 좀 해주면 되겠죠. 좌측의 값을요. 메인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좌측의 값이 제일 끝에 거니까는 한 10픽셀만 줘볼까요? 줘서 세이브를 해주고요.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이렇게 좌로 이제 10픽셀만큼 여백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의 내용도 직접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들 있잖아요. 링크에 대한 태그는 어태그잖아요. 어태그의 텍스트 기본 컬러를 949494로 한번 줘볼게요.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링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버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선 0000 색상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한번 방문을 하고 났을 때 이렇게 색상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태그의 비지트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방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컬러도 이렇게 변경을 직접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0000 색상 값인데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0000 그러니까 검은색이죠.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컬러가 텍스트의 컬러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그 링크 상태 그리고 방문 후 링크 상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태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인풋 박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input 인풋 박스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는 처음에 로그인할 때 이 인풋 태그죠. 이름하고 암호 이런 서브밋이나 이런 버튼에 대한 부분도 제어가 다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속성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로그아웃을 다시 해주고요. 그럼 이게 텍스트 창이 나오죠, 지금. 이 텍스트 창에 이 끝부분에 있는 이 라인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보도 값을 줘가지고 보도의 1픽셀만큼 해서 이제 솔리드라는 부분으로 컬러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를 A3, A3, A3 컬러로 줬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좀 빨간색 계통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요. 저장을 하고, 지금 인풋 태그엔 보도 1픽셀만큼 솔리드 요 색깔로 지금 이제 칠해지게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이 인풋 박스에 있는 부분이 빨간색 테두리로 지금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태그에 대한 부분의 스타일들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 사용되는 태그들도 이제 사용을 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속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